네, 안녕하세요. 김태수 TV의 김태수입니다. 네, 이번 주도 한인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에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부터 예, 여기 LA 카운티 지역에 많은 지역 사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시 그 사회가 다시 문을 열고 시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단계를 등급 조정하면서 여러 소매 업체들과 대부분의 인지 사업체들이 다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지만 다음 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피해를 받은 업소들이 지금도 이 업소들을 위해서 연방 중소기업청 SB에서 PPP를 계속 접수하고 있으니 한인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지역 은행이나 좀 소규모 은행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좀 규모가 적은 지역 은행들은 접수를 빨리 받고 또 그 융자 처리를 더 빨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계속 PPP나 여러 그 정부 융자와 또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구호 이런 프로그램들을 있는 것 모두 전부 다 신청하시는 게 우리 한인들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그 선한 이웃 공동체 교회에서 제가 사회봉사부에서 이런 또 실업수당하고 이런 정부 융자 프로그램들 도와드리고 있으니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661-316-2800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한국의 자유일보 신문 LA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외교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써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사태가 점점 이제 그 사회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마감되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완전히 그 팬데믹 사태가 끝난 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외교적인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이후에 이러한 추세라든지 양상, 국제적 이런 추세,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뚜렷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크게 약화되었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국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발생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국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강한 톤으로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에스퍼 국방부 장관, 이러한 고위급 인사들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그런 미국의 이런 좀 거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을 그렇게 크게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이런 중국 편에 서거나 또 중국의 조종하에 있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계보건기구, WHO, 이런 중국과 후를 조정하는, 이렇게 아니란 계속 따르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전 세계적인 양상을 보면 미국이 이 강한 톤으로 이 중국을 계속 약화시키려는 이러한 사태로, 팬데믹 사태로 더욱더 여기에 이런 입김을 추가해서 이렇게 중국을 이런 겨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 사태가 끝난다면
그 팬데믹 사태 발생 이전의 중국은 이후에보다는 훨씬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팬데믹 사태 발생 이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완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고, 또 중국을 대신하는 인도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동안의 미국, 중국과의 이런 밀월 관계, 특히 이 경제 협력 관계, 이걸 이제 좀 종식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중국을 대신해서 인도를 더 거기에 이제 축켜 세우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계속해서 중국 대륙에 미국이 건설해서 운영해왔던 여러 산업 생산 시설, 이 시설들 미국 본토로 옮기거나 아니면 인도로 이주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약화되고 중국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중국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지만, 뭐 미국이 자기들의 그 생산 시설 빼내서 미국 본토로 다시 보내고, 또 특히 인도로 많이 보내고,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그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고 미국에 더욱 우호적이며 미국을 따른 그러한 나라들의 계속 생산 시설을 이주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큰 그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세계의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근본적인 그 기본 경제 정책이 이 미국 내 그 이전에는 이 금융이나 기술 이런 그 생산 집약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이런 IT 좀 이런 지적 재산 이런 그러한 것에 더 그 강조를 하는 그런 미국 경제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부터 계속해서 그 기본적인 생산 시설, 그 매뉴팩처링 그러한 시설 미국에 더욱 크게 증가시키면서 그것으로 이제 더 미국 경제를 이제 탈바꿈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제가 아는 그 한 투자자의 말로는 자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중국에 대한 그 회사들은 투자를 이제 그만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이번에 더욱 더 올라가게 되고 이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다. 그것이 큰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내에 있는 그 국제무역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디렉터 피터 나바로 전 UC 얼바인 교수,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국 정책을 크게 이 사람의 그 사령탑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 이론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고, 생산 시설에 미국 본토 내지는 인도로 그 외의 국가에 이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중국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그 중요한 열쇠다. 그것이 이 피터 나바로 국제무역국장의 이론이고, 그것이 주된 그 지금 현재까지의 미국 경제 정책의 그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그런 여기에 이런 그 뭔가 확실한 그런 반응을 뭐 보일 능력도 없고 지금 좀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으로 보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친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서는 좀 탐탁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 해리스 대사도 얼마 전에 자신은 이제 좀 중한
미국 대사직을 이제는 그만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그 인도에서는 이제 그런 미국의 반중 친인도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서의 변화 이것을 굉장히 물론 당연히 반기고 있죠. 모디 그 수상 인도 모디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런 수용하고 있는 상태고 인도로서도 미국이 자신들한테 중국을 이제 멀리하고 자신들한테 투자하겠다는데 크게 뭐 거기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을 뭐 보일 필요는 없겠죠. 러시아도 이런 미국의 이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뭐 크게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던 중국의 약화, 인도의 부상,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 시스템이 더욱 가속화되고 더욱 굳혀지며 이것이 새로운 국제적 추세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는 한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깊은 이런 심사숙고를 해서 좀 더 수용적인 반응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보내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에 동아시아에서 또 세계에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 그것은 곧 일본의 약화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이 더욱 약화되고 인도로 새로운 경제 파트너 자리가 옮겨질 때 여기에서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일본은 큰 이득을 보게 되고 우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이런 역학 관계를 볼 때 당연히 일본은 중국이 약화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본다면 지금 이러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 및 경제 질서 여기에 동반되는 이러한 새로운 양상 추세 이것에 대해 그리 큰 이런 부정적인 반응하고 반대하는 나라는 이제 중국 자신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심사숙고를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그러한 모습이 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아직 한국에서 그렇게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건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틀고 나가겠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체는 어떠한 좀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뭐 계획적이다 뭐 중국이 뭐 의도로 뭐 이렇게 이런 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뭐 그런 뭐 음모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실 그대로 이 우발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뭐 박쥐에서 이렇게 발생된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음모설이 많지만은 이 팬데믹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가 이렇게 다 사회 봉쇄령 모든 경제 문을 닫고 이런 락다운, 뭐 샷다운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태 전 세계적인 이런 사태는 정말 제가 역사상으로 봐서도 그렇게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이 안 납니다. 역사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봉쇄된 때가 과연 언제 또 있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 왜 이렇게 되는지도 누군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는 지금 이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완전히 끝난 후에 몇 개월이나 뭐 1, 2년 지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이 지나간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났을 때 좀 더 그 중립적으로 사실 정확한 그런 객관적인 판단 아래서 그런 과거를 회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이러한 그런 충분히 자기 자신을 성찰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은 거기에 우리가 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전대미문적인 이런 전 세계적 현상. 그 어떤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언론 매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인스턴트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전 세계 다 퍼지게 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서로 사회가 너무 밀착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망이 되어서 이것이 너무 사람들이 정보를 너무 빨리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런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뭐 그게 크게 반대할 그런 의견은 없고요. 정말 이런 이런 현대 사회에서의 새로운 이런 팬데믹에 가져온 이런 사회 봉쇄령 이러한 현상 정말 굉장히 역사에서 정말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지난 1918년 그 소위 스페인 독감 5천만 명, 6천만 명이 죽었고 또 1957년 홍콩 독감 이런 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태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다 금지돼 버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과연 오늘날 이 2020년 여기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큰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 뭐 불과 11년 12년 전 2008년 2009년도에도 그때도 그 스와인 플루 H1N1 그 돼지 독감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미국의 그 질병통제센터의 그 데이터를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미국 내만의 사망자 수도 12만 8천 명 그렇게 달했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근데 지금 현재 사망자 수는 8만 5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오늘 5월 15일. 근데 2008년, 2009년 당시에 돼지 독감 사태에도 12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만 얼마 사망되었고 또 비슷한 뭐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2008년, 2009년대에도 전 세계적 이러한 그 락다운, 뭐 샷다운, 사회 봉쇄령이 내려졌냐?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과연 2020년 오늘날 세계에서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다투어서 이런 사회 봉쇄령을 내리고 있는지 정말 굉장히 큰 그 의문이 가는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부 사람들 아주 그래도 공화당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과도한 그 반응이며 정부가 이렇게 큰 이런 그냥 사회 봉쇄 이러한 대규모로 거의 사회를 이렇게 다 막아버 이런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지 않았냐 그렇게 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좀
동조하는 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여기 LA라든지 캘리포니아와 미국 뭐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여기 정부의 과도한 정책 조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이런 그 그런 데모들도 많이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뭐 사회병사령이 벌써 2달, 3달째 되어가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완화되고 이제 제한이 풀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이것을 다시 그, 어,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 계속 1, 2주 정도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번에 팬데믹 이런 사회봉쇄령 이것은 정말 너무나 과격한 이런 조치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